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예외적으로 스트레칭 마사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부위를 너무 세게 하다간 다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환도선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환도열은 좌골신경 위치와 매우 비슷한 부위입니다. 흔히 엉덩이가 뻐근하고 다리까지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이전 세대에서는 많이 썼었지만 젊은 남성들은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간혹 젊은 임신부분들은 여전히 쓰고 있어서 의외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엉덩이 쪽 통증이나 다리 쪽으로 당김,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없다 편에서 나온 증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왜 이런 증상들이 나올까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태아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이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골반의 공간도 따라서 넓어져야겠죠. 골반강을 넓히는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릴렉신입니다. 이 호르몬이 골반 인대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임신 중에도 혹은 출산 중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은 육아를 하면서 손목이 아프지 않게 앉는 법,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릴렉신이 나쁘게 작용하면 손목 관절은 물론 모든 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관절 인대가 과도하게 느슨해지다 보면 체중을 버틸 때 잘못하다가 손상되기도 쉬운 거죠. 이렇게 염증들이 형성되면 좌골신경 초막들을 자극할 수 있어요. 엉덩이 통증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영상은 스트레칭 편에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에 좋게 돌려서 말씀드리면 유연한 거지만 나쁘게 말씀드리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상황, 이게 신경 자극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체중의 증가입니다. 태아가 커감에 따라 엄마가 버텨야 될 무게는 점점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임신 상황에서는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 지방량도 늘고 근육량도 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체중의 증가에 비해서 인대는 섬유이기 때문에 체중이 불어도 인대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버티는데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의 부하가 늘다 보면 골반의 천장관절 인대 부위들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 똑같이 염증들로 인해서 신경들이 자극됩니다. 세 번째는 태아가 커짐에 따라서 골반강 안에 있는 신경들이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한정적인 공간 안에 태아는 커지니까 그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눌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신 준비 전에 골반 쪽 통증이 있는 분들은 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골반 안에 염증들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물리적인 압박까지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더 커질 수 있죠. 나는 원래 아팠었고 치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임신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함부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에서 살짝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는 체액들의 저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잘 누워서 쉬고만 있는데도 퉁퉁 붓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예외적으로 스트레칭 마사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부위를 너무 세게 하다간 다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옆으로 누워 계시는 게 엉덩이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고 누우면 태아의 무게가 허리, 골반 쪽으로 바로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뒤쪽에 있는 좌골신경이 더 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 하면 다리 사이에 쿠션을 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양쪽이 다 아파서 미치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누웠다가 반대편도 불편해지면 또 자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경우는 가까운 데서 침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치료를 받으실 경우 제가 장담하건대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임신한 상태에서 침을 맞는 게 위험하지 않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임신부에 대한 침치료 안정성 논문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침을 맞은 군과 대조군에서 분만 결과가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한 논문입니다.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자연스럽게 겪는 소화불량이나 요통 등의 침치료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불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 연구 논문은 SCI 2급 국제학술지에 실렸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 논문은 대만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더불어 한의학의 혜택을 입고 있는 대만의 건강보험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연구 결과입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대만 임신부의 20.9%가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중 88.4% 임산부는 한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볼 점은요, 산모의 나이가 높을수록 한의원 치료와 한약 복용이 높았다는 겁니다.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오심, 구토 이런 증상으로 내원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침 치료나 한약 복용의 경우 안정성은 이제 고민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전에 임신부 한 분께서 침을 맞다가 태아를 찌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태아는 이쪽에 있고 뒤쪽 부분 여기로 접근하기에는 장골들이 모두 막고 있고 엉덩이 쪽 근육들도 매우 두텁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거죠. 네, 오늘은 환도선다 이렇게 간만에 말씀하신 환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프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